진짜 최악이에요. 장담합니다. 진짜 최악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북 완주군 삼내읍에 나와 있습니다. 올 가을이죠. 2021년도 가을에 공사가 시작된 현장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 1월인데요. 네, 1월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총 한 5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규모가 좀 큽니다. 1층 합해서 74평 경량 목조주택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을 했고요. 총 건축 공사비 부가세 포함 5억 3,9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아마 지금 단가가 좀 더 많이 올라서 만일 싱크대나 뭐 가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상태에서 부대 비용이나 그러죠. 다 더하고 나면은 아마 거의 5억 후반대, 거의 6억 가까이 들어간 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체 아닙니다. 이제 파는 집 아니라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한 집을 그냥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 집 파냐고 매물 있냐고 전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따라오시죠. 네, 오늘은 외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보시는 건물 보게 되면은 홈트리오만의 스타일이라고 하죠. 깔끔한 느낌, 모던한 느낌. 그냥 클래식과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은 젊은 느낌의 모던 쪽에 좀 더 강한 스타일로 저희가 전체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집을 보시게 되면은 지붕은 리얼 징크예요. 벽면은 스타코 플렉스 베이스에 모노롱 타일을 저희가 섞었었습니다. 최근에 청고벽돌이나 고벽돌이라고 그러죠. 적벽돌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약간 좀 흔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건축님들이 이런 느낌 말고 조금은 모던하고 도시적인 느낌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노롱 타일, 시멘트 타일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점토로 된 것도 있긴 한데 단가가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모노롱 어차피 하실 거라고 하면 포인트만 주실 거라고 하면은 너무 고가의 자재보다는 그냥 시멘트 모노롱 타일 쓰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조적으로 쌓는 분 있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조적으로 쌓으실 거면은 전체를 다 돌리는 게 예뻐요.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포인트 넣었는데 비싼 벽돌이나 비싼 타일 쓴다, 진짜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돈을 외장재에 쓰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아끼겠다면요 좀 저렴한 자재 가셔도 진짜 디자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상한 비전문가 얘기 듣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데크는 석재 데크입니다. 나무 데크 안 씁니다. 그리고 포인트로도 나무는 아예 안 써요. 반길라이나 루나워드나 다 써봤는데 이게 꼭 겉면에 습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곰팡이가 껴요. 자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또 하자로 찝어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이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메인 거실이 있는데,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창이고, 이 집은 3중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가 모든 창에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많이 비싸요. 하지만은 디자인적이거나 퀄리티적인 부분은 확실합니다. 3중 시스템 창호, 로이 코팅과 아르곤 가스가 채워져 있는 발코니 창호 추워서 못 써요. 전원주택은 안 써요. 발코니 창호는 아파트에 쓰는 창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원주택의 매력이 솔직히 이런 거예요. 픽스창, 조망창, 채광창 이런 것들을 완전히 뭐 살 없이 깨끗하게, 지금 바깥에서 봐서 그런데 안에서 보게 되면요 진짜 이 개방감이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원주택을 할 때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막기보다는 좀 오픈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방창문도요 솔직히 이런 거는 주문 제작 창호는 아니에요. 이건 기성 창호예요. 왜냐면 이런 데들까지 거실이나 이런 픽스창처럼 채광창처럼 주문 제작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곳에는 확실하게 주문 제작 창호를 쓰면 괜찮은데, 방창호는요 그냥 기성 사이즈 창호 써도 괜찮다, 충분하다, 절대 답답하지 않아요. 기본 시스템 창호의 원리 아시죠? 한쪽은 픽스예요. 픽스고 이쪽만 열리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요즘에 이 방충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범에 대한 좀 부분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은요, 이게 메쉬 철망으로 된 게 있어요. 안 찢어져요. 근데 단가도 솔직히 많이 비싸지 않은데, 내가 뭐 1층 부분에 내가 특별하게 좀 방범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또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층 정도만 메쉬 방충망 같은 것들을 설치하시게 되면요 훨씬 좀 안정적이다. 다만 안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설사가 좀 두껍다 보니까 새까맣게 보이는 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이 메쉬 방충망으로 하시면은 좋습니다. 돌아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안쪽 마당이에요. 아까 제가 서 있던 곳이 메인 마당을 하면은 안쪽에 마당을 하나 더 생성을 시켜놨어요. 왜냐면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만 다 몰아서 할 것이 아니라 안쪽에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창고와 장독대 놓는 공간들 마련해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모래놀이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치까지 다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집 안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가 이제 복도, 거실 쭉 걸어 나오는 복도 라인이에요. 복도 라인에도 시스템 창호, 오픈될 수 있는 창호를 이제 해가지고 이쪽 안쪽 마당까지 자연스럽게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쪽은 깔끔하죠.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는요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게 내가 진짜 돈이 남는다, 진짜 너무 남아가지고 더 이상 쓸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고가의 외장재를 붙이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예산이 부족한데 면적을 줄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스타코 플랫으로 깔끔하게 마감하고 이 포인트 정도만, 그냥 포치에 뭐 징크나 기남부의 모노롱 파벽돌 같은 것들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관문이죠.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성우 스타게이트 거를 쓰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뭐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너무 대중적인 브랜드라. 그래서 스틸 단열 도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열 현관문을 무조건 쓰고 있고, 간혹 가다가 단열도 아닌 걸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못 써요. 왜냐면은 현관문도 단열에 대한 시험 정서가 무조건 같이 허가상에 들어가야 되고 중공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좀 브랜드 거 쓰시고,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주문 발주막 제작하시는데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진짜로 헛돈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다른 집들을 짓는 거 보면은 저기는 돈 쓸 때가 아닌데 저런 거 쓸 필요가 없는데 진짜로 저런 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난 포인트나 특징적인 거라고 막 설명하시는 분 계신데요, 전문가가 보면요 웃겨요. 진짜 웃겨요. 여러분들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원리 원칙대로,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브랜드 쓰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숨겨져 있는 브랜드 자재들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시장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항상 원리 원칙대로 정석대로 자재를 선택하셔가지고 시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치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현관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를 맞지 않게 하는 이 공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이 공간을 안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만드냐면 땅이 좁은데 건폐율까지 작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면적을 줄일 수 없으니까 나중에 달아매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포치를 없애고 바로 현관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최악이에요. 장담합니다. 진짜 최악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달아맬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니까 아닌 걸 가지고 맞다 우기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영상을 저희도 찍지만은 단 영상을 다 보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집들 진짜 많아요. 특히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팔기 위한 집이지 살기 위한 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좀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저희한테 피해되는 거 없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꼭 잘못된 상황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미 잘못 시공된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셔봤자 답이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뜯어내던가 아니면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던가. 근데 둘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 하셔야 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내부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완주에 70평형대 주택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1층은 40평형대로 꾸며져 있는데 1층에 이 들어오는 현관의 면적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커요. 대형주택답게 시원시원한 이 주택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시죠. 여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여기 식물 월이 이렇게 맞이해주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거실이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주방존인데, 자, 먼저 독특한 이 월을 이용해서 공간 분리를 했다는 점은 건축주님과 저희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탁 트인 주방과 거실의 존인데요, 건축주님께서 2세대 또는 3세대까지 거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널찍널찍합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거실일지 주방일지 식당일지 모를 정도로 크기와 어떤 여유로운 공간들이 과연 대형주택답게 획일적인 평면보다는 모호하지만 소유욕을 이끌어내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가족답게 이렇게 8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고, 더블로 돼 있는 이 병렬형 주방이 주부로서 왔다 갔다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또 실용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주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부장이 없고 타일류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깔끔함을 실제로 보시면은 건축주님께서 굉장히 소유욕을 이끌어내는 또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한샘 제품으로 다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인데, 건축주님께서 삼성에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삼성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뭐 90%가 삼성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인덕션도 삼성 제품, 그리고 여기 이제 식기 세척기죠. 식기 세척기도 중형 사이즈를 넣어서 디자인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 저도 가지고 싶네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붙박이장을 통해서 또 전기 레인지와 에어프라이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요, 이것들이 다 스마트폰에서 다 제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새 집을 지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인식을 하신 건축주님께서는 훨씬 더 내가 통제력을 가진 집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동일 돈을 쓰시는 거예요. IoT 제품을 사게 되면 그런 통제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밖에 나가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밖에 나가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자, 여기는 슈드레서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설치된 건 처음 봅니다. 이제는 신발 또한도 고가 신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향균 탈취되는 제품이 있고, 당연히 현관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이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동선도 짜투리 공간 활용해서 잘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외부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
말씀드렸겠지만 알루미늄 통창을 썼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이 주는 섹시함이라 해야 되나요? 알루미늄이 주는 이 매끄럽고 엣지가 있는 모습은 감히 PVC가 따라올 수 없는 디자인을 가졌다. 그래서 PVC 알루미늄 뭐가 좋냐?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은데 저는 딱 단정지어서 제 기준에서는 디자인이 알루미늄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설치된 모습을 봤을 때. 그 점이 건축주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또 반대편 여기 이제 벽열형 주방에 배수대가 2개 달려있는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서 건축주님께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식탁에서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가족이 있더라도 동선이 짧게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점이 또 설명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정수기가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의 굉장히 고가 제품을 사용하셔서 이 또한도 IoT 제품으로서 얼마나 내가 물을 마셨고 얼마나 물을 출수했고 했던 것들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이런 거 넣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삼성 다니시지만 집 전체를 삼성 제품으로 꾸미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하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 제품이었는데 여기서 또 만나보게 되니까 굉장히 디자인이 뛰어나네요. 자, 주방을 따라서 냉장고 존을 지나서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 모습인데요. 다용도실에는 지금 애기 짐들이 있어서 조금 너저분해 보이지만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깨끗한 다용도실입니다. 다른 집과 다르게 다용도실에 후문이 없지 않나요? 후문이 왜 없냐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이 굉장히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존으로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또 건축주님께서 삼성 제품의 더블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신 모습도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이 제품 또한도 IoT가 돼 있으니까 건축주님 집은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 우리 제품 보는 재미가 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지금 냉장고가 이렇게 노란색, 녹색, 이렇게 회색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3문형 냉장고 가장 고가 사양을 설치를 하셨어요. 대가족답게 냉장고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큼직큼직합니다. 근데 이 제품의 특징상 자녀도 있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냉장고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냉장고의 어떤 뭐 기록들도 깨끗하게 이제 써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이제는 IoT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고 다시 닫히죠? 자, 열리면 이렇게 열려서 내가 설령 문을 좀 덜 닫고 가더라도 알아서 당겨서 닫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닫기 때문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거나 냉장고 문이 좀 덜 닫힌 거를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냉장고 문이 또 뭐에 걸려서 안 닫힐 때는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줘서 건축주님들이 충분히 이걸 관리할 수 있게 대가족도 관리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거실 존인데 거실에는 디자인이 뛰어난 소파와 또 뒤에 건축주님께서 식물 좋아하셔서 이 식물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들과 함께 자, 이쪽에서 앉게 되면은 한 100인치 될까요? 저도 이 집에 와서 처음 보는 게 굉장히 많네요. 100인치 TV인데 여기서 만약에 영화를 보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 100인치 TV와 함께 이 주택이 주는 안락함 그리고 특별함은 건축주님께서 바깥에서 치열하게 지내시다가 영화 한 편 보고 음악 한 번 들었을 때 이 현란한 사운드 또 압도적인 영상미가 건축주님을 힐링하지 않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시스템 에어컨보다 저는 타워형 에어컨을 선호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막간의 건축 팁입니다. 아직도 저는 타워형 에어컨을 선호합니다. 40평형대 집 미만에서는 45평형대까지는 타워형 에어컨을 선호하는데 50평형대 이상 대형 주택에서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돼줘야 돼요. 왜냐면 주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곳에 설치해줘야 되는 에어컨의 설비들 때문에 아무리 시스템 에어컨이 AS의 단점이 있다곤 하나 사용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50평대 이상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는 아예 가버리시는 게 실용적이나 사용성이나 더 뛰어나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님께서 정다운 건축가는 타워형 에어컨을 선호한다고 해서 타워형 에어컨을 다 설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다 드리진 못했는데 50평 이상에서는 꼭 시스템 에어컨 고려하시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또 고려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집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IoT 시설 때문인데 IoT도 이제는 시스템 에어컨이 다 됩니다. 예전에 시스템 에어컨이 IoT가 좀 안 됐어요. 오류가 많기도 하고 지금은
시스템 에어컨도 IoT가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에어컨 꼭 대형 평수에서는 설치하셔라 라는 점이 제가 또 밝혀드리고 싶은 사실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방 존으로 가는 복도들인데요. 이 등이 사실 뭐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건축주님의 성향을 보여드리고 이 집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간접등인데요. 조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복도를 지나다닐 때 깔끔하게 일렬로 딱 나와 있는 이 등 자체가 저는 뭐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디자인이 좋아 보입니다. 참 이 복도의 느낌이 참 좋고요. 이쪽에서는 또 외부로 이제 후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저쪽에 이제 외부 창고로 이제 쓰고 있는 데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이건에 시스템 도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밀폐력이 엄청나서 지금 밖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도 소리조차 안 들려요. 단열은 당연하고요.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끝에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드레스룸 이렇게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드레스룸이 굉장히 커서 벽연료 된 드레스룸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드레스룸을 한쪽 면만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공간의 이점은 벽열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 복도를 하나를 쓰면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봐야 이 공간의 활용도, 적재도 굉장히 많이 된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건축주님께서 한 면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에는 당연히 드레스룸과 제일 가까운 쪽이 안방이겠죠. 1층 안방이 설치가 돼 있는데 1층 안방 시스템 창문과 함께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이 픽스 창과 조금 개폐되는 이 창을 통해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안방의 주인분께서는 이 집을 짓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요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전원주택 왜 지어? 아파트에 살면 되지. 좋은 시설, 좋은 또 어떤 환경들, 전원주택에 산다는 것은 사계절을 온전히 내 땅에서 느낀다라는 장점 때문에 짓는 겁니다. 마당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아파트에서 마당을 소유할 수 있다면 아파트에 사세요. 하지만 전원주택은 마당의 크기도 다를 뿐더러 아파트에 마당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마당을 소유하고 싶어서 이런 큰 집과 함께 2세대가 같이 산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 이 알루미늄 창호에 이 픽스 창 되는 이 자그마한 이 면적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옛날에 창호에 단열값 없을 때는 이렇게 창호들이 다 이렇게 알루미늄 바가 얇았어요. 근데 이거 단열되면서 이렇게 알루미늄 바가 얇은 거예요. 너무 미려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알루미늄 설치하시는 거고, 단열은 PVC나 알루미늄이나 비슷하고 알루미늄이 내구성이나 디자인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점 또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쪽에 있으면 이 창호들 때문에 이 파노라마 효과가 딱 있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아직 비닐하우스 때문에 좀 볼 부분은 없지만 느낌 참 좋습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 제가 아까 전에 거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에도 이렇게 곳곳이 붙어 있어요. 방에 이렇게 붙어 있고 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50평 이상 주택은 시스템 에어컨 가셔야 됩니다. 제가 타워형 에어컨 설명해 드렸다고 타워만 단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굉장히 깔끔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제가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쪽에는 1층의 중앙욕실인데 1층 중앙욕실은 뭐 별 다를 건 없어도 과감한 선택하셨다. 변기와 바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개인 욕조. 욕조인데 설치 욕조예요. 굉장히 큽니다. 설치 욕조라서. 늘상 보던 그 욕조 하얀색은 부피는 있어도 크기는 작잖아요. 근데 이 욕조는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사용할 때 제가 체구가 작지 않은데도 널찍널찍해서 편리함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세면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세면대의 사용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손 씻기가 일반화된 요즘에 손을 자주 씻을 수 있고 씻기에도 편리하게 돼 있어서 들어오면서 씻고 안방으로 들어가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이 방에서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서 더 많이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 방은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뭐 크게 설명드리기보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점이고요. 과 함께 붙박이장을 아예 평면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그냥 너무 깔끔해서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이 방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은 계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단실도 이렇게 있고, 이 집 1층은 IoT 시스템, 1, 2층 둘 다 IoT 시스템이 달려있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손 안에서 느끼는 그 통제감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스마트싱스 주택이라고 꼭 건축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삼성 제품 좋아하고 LG 제품도 같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다 넣어주시면은 건축주님께서 이 사용하시거나 이 집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2층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서 바로 복도가 있어요. 이 집의 특성이 좌우로 길기도 하고 집이 크다 보니까 복도를 중심으로 방, 그다음에 생활 공간 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문이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안방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그 침대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어린 자녀가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침대가 들어갔어요. 육안으로 봐도 넉넉하게 5평은 돼 보입니다. 5평이 넘어 보이고,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벽으로 오다가 이제 붙박이장이 있어요. 벽이 오고 일정 부분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벽과 같은 마감선으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다. 보통의 경우는 벽이 있고 튀어나온 뭐 작은 붙박이장이 있는 이거는 아예 벽 안쪽으로 밀어서 라인을 맞춰서 조금 더 깔끔하게 방 라인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 창이 남쪽하고 서쪽 창이 있어요. 남쪽에는 전망과 채광을 위해서 조금 큰 창이, 알루미늄 창이 설치가 돼 있고, 서쪽은 지는 해, 남쪽부터 서쪽까지 해가 이렇게 방 안에 계속 잘 들고 있다 보시면 돼요. 서쪽 해가 낮고 깊게 들어오다 보니까 창 높이를 조금 높여서 조도 확보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인 가로로 긴 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안에 욕실입니다. 외부에 세면대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기와 샤워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아주 어린 자녀와 함께 하다 보니까 욕조도 샤워 파티션, 유리 파티션도 아닌 그냥 널찍한 공간으로만 남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욕조나 유리 파티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정 공간이 뚫려 있는 게 목욕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포켓도어를 해서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이렇게 장이 있진 않아요. 드레스룸으로 계획을 했지만 책상이 들어가서 작은 서재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 사이즈 화장실과 드레스룸 합쳐서 4평이 넘어요. 2평이 넘고 2평이 넘고 안방이 5평이 넘고, 그러니까 이 안방을 이루고 있는 이 공간을 합치면 거의 1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이죠. 작지 않은 공간입니다. 작지 않은 공간을 활용을 했고, 그 중심에는 아이와의 생활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는 저희가 그동안 봤던 사이즈 한 1200 내외 사이즈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방이 있어요. 어린 아이를 위한 방이 있고, 방 크기는 3평이 넘어 보여요. 4평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벽 안쪽으로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이 방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벽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들여서 이쪽에 안방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고, 이쪽은 작은 방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붙박이장을 노출시키지 않고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옆방도 보시면 같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 자, 들어왔어요. 여기도 방 사이즈가 동일해 보입니다. 다 동일해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벽에서 안쪽으로 붙박이장, 그리고 일부 화장대로 파우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방을 또 보시면 마찬가지로 방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이쪽에 아까 설명드린 방에 붙박이장이 있었다면 옆방의 벽 쪽이었던 부분에 붙박이장과 작은 화장대가 설치가 돼서 전체적으로 방 사이사이에 어긋나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서 깔끔한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방 크기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넓은 느낌이 든다. 여기서 만약에 작은 장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고 하면은 확실히 좁아 보일 텐데, 이 3.5평 내외의 크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방이 작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은 안방과 마찬가지로 세면대가 외부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변기와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욕조나 유리 파티션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거나 유리가 깨지거나 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위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층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녀 세대인데요. 그래서 미니 주방하고 부거실이 있어요. 보시면 작은 냉장고와 싱크대가 있는데 사실은 이 폭이 2m도 안 되는 정도의 폭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용상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면으로 보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있으나 마나한 부엌이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막상 시공이 된 현재 상태를 보면 충분히 2층에서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수납도 그렇고 편의도 그렇고. 그리고 2층에 어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용도실은 별도로 없는 대신에 이렇게 보일러 그리고 세탁기, 그다음에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2층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인상 깊은 마감이긴 합니다. 이 작은 공간, 한 1.3m 내외의 폭 벽체 안에 보일러와 세탁기, 건조기를 넣어서 없는 다용도실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주방과 소거실을 분리를 하면서 짜임새 있는 구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의 소거실이에요. 아까 미니 주방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면상으로 보면 이 소거실에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이즈예요. 재보면 한 2.5m 내외, 2.5에서 한 2.7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차원적인 도면을 보면 주방도 작고 뭔가 2층에 거실도 작고 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 공간에 서면 도면에서 보는 것보다, 그다음에 실제 치수보다 넓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 복도 공간 1m 20 정도로 오던 복도가 갑자기 확 늘어났죠. 2m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까지 같이 거실로 느껴지다 보니까 상당히 넓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만큼의 공간만 보더라도 속옷실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설계를 앞두신 분들이라고 하면 속옷실 계획하실 때 한 2m 50 내외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방감 있는 속옷실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픽스창이죠. 픽스창이 있고 소방관 진입창이에요. 그다음에 윈도우 시트, 그다음에 수납장이 있어서 뭔가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부족한 수납 공간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인테리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이렇게 지붕이 덮인 형태의 외부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가 있는데 굳이 안 만들었어도 되는 베란다예요. 사실은 이 베란다 부분까지 넓혀서 거실로 활용했다고 하면 지금 거실이 많이 넓어졌겠죠. 거실이 넓어져서 조금은 더 여유로운 공간을 쓰실 수 있었겠지만, 2층은 자녀 세대이기도 하고 굳이 1층까지 내려서 밖을 나가지 않더라도 외부의 컨디션, 외부의 공기, 그 다음에 반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섰을 때의 느낌은 테이블을 놓고 한 4명, 5명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자녀분들,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모여서 간단한 다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베란다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을 거실로 활용했다고 하면 조금 여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외부의 컨디션, 외부의 영역을 안으로 좀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임에도 이렇게 일정 부분은 할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서 보면 의미부여를 그렇게 하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베란다가 인면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인면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세탁실인데요, 그 벽체를 조금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뭔가를 수납할 수도 있고 조명을 설치를 해서 벽체 자체가 밋밋하지 않게 인테리어 요소로 디자인을 한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을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한 1200 정도 1m 20의 복도를 중심으로 안방과 작은 방들이 3개, 같은 방 사이즈가 3개가 나란히 쭉 놓여져 있고, 그 중에는 벽체 사이사이에 지그재그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라인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면서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게 2층의 구성의 핵심이라고,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거실 주방은 도면상에서 치수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작은 느낌이 들지 않고, 마찬가지로 거실도 숫자상으로 도면상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오히려 넉넉한 느낌이 듭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1m 20으로 오는 복도 공간이 갑자기 커지면서 같이 넓은 느낌이 드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공간은 이렇게 작게 건조기와 세탁기를 2층으로 쌓아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보일러를 담아서 보일러실이 크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가장 마음에 들고 2층의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2층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 공간이 35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32평, 3평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잘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 구성이 잘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동영상을 보시고 나와 있는 도면을 같이 함께 대조해서 보시면 2층을 구성하는데 혹은 세대를 분리해서 살고자 하시는 분, 그다음에 그렇게 설계를 진행 중이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